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엑셀 2016. 자, 벌써 대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엑셀 2016을 실행하고 개정된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로 ITQ 엑셀 2016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지 시험의 문제를 첫 번째로 파악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엑셀에 대한 워크시트 설정, 파일을 만들고 파일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알맞게 글꼴 설정하는 방법까지 워크시트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하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시험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선생님 저는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제가 굳이 알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는 항상 어떤 걸 봐야 돼요? 전체적인 숲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무작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배우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수업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들으시고 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간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1작업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바로 표 작성을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표 작성. 그래서 표 작성에서는 지금 보면 이렇게 출력 형태가 시험 문제에 나와져 있어요. 이 출력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자료를 입력하는 거죠. 자료 입력. 첫 번째로 자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은 뭐 색깔도 채워져 있고 상단에 도형도 만들어져 있고 결제란도 만들어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X 표시도 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셀도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제목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름 정의라든가 유효성 검사 그러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점은 10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점 만점에 이 부분은 10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내용들이 뭐 글꼴에 대한 설정, 그리고 제목 도형에 대한 설정, 그리고 결제란 작성, 그리고 채우기 색,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셀 서식, 그 다음에 이름 정의,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건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1, 2, 3, 4, 5, 6, 7. 그러니까 이렇게 7개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1번 조건을 마치고 2번을 하는 거고요. 2번 조건을 마치고 3번을 하는 거고요. 3번 조건을 마치고 4번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작업을 수행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작업을 수행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번에 보면 이 제1작업을 보면 이렇게 가로가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 1, 가로 2 여기 지금 가려졌는데 가로 3, 가로 4, 가로 5, 가로 6 이렇게 지금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 자, 지금 보면 가로 1번부터 가로 6번까지 그러니까 7번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조건부 서식. 그러니까 7번은 이제 나중에 하는 거고 어쨌든 1번부터 6번까지가 함수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전체 7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배점이 14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1번부터 6번까지는 함수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배점이 14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높은 점수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얘는 100점이었죠. 그리고 지금 걸 합하면 몇 점이요? 100 더하기 140 하면 240이죠. 그래서 제 1작업이 240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까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2작업, 3작업, 4작업의 내용이 이 1작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1작업의 내용을 잘못 입력하게 되면 2번도 감점이 있을 거고요. 3번도 감점이 있을 거고요. 4번도 감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입력이 잘못됐으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작업은 점수가 가장 높은 부분을 떠나서 2작업, 3작업, 4작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 2작업 같은 경우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고급 필터와 표서식이 나오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가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난이도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자, 어찌되었든 만약에 첫 번째 형태가 나온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일단 데이터를 복사를 한대요. 데이터 복사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터가 뭐죠? 자, 뭔가 걸러내는 거죠. 원래는 수많은 자료가 있었어요. A라고 하는 수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이 수많은 자료 중에서 조건을 걸러내서 B라고 하는 하나의 자료만 남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가 T로 시작하거나 인테리어 경비가 10,000 이하인 데이터만 추출하래요. 그것도 특정한 데이터들만 선택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급 필터고요. 자, 이러한 부분도 나중에 실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거는, 자, 나는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아는데, 만약에 이 현대자동차의 연비가 15가 되려면 뉴라이즈 연비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목표값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현대자동차의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을 구할 때는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평균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값 찾기 기능을 수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값 찾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값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값은 결론적으로는 소나타 뉴라이즈 연비가 몇이냐라는 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필터를 내가 어떻게 걸러내야 될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를 통해서 이 데이터의 목표가 얼마냐라는 목표값을 계산하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셨던 고급 필터를 계산을 하는 거죠. 난이도를 따지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첫 번째 유형 고급 필터와 표서식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개가 랜덤으로 출제가 되고요. 배점은 500점 만점에 80점의 배점을 갖고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작업입니다. 제3작업. 제3작업 같은 경우에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피벗 테이블이 표거든요, 표. 테이블이 표인데, 피벗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한 표라는 거예요, 회전한 표. 자, 표를 회전한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지금 보니까, 자, 출력 형태를 보니 얘가 일반적인 표의 디자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원래 원본 데이터가 얘였어요. 얘가 원본 데이터인데 이 원본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피벗, 회전을 시킨 겁니다. 회전. 자, 그래서 이 조건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개수나 평균을 구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은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수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피벗 테이블에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셨던 수많은 자료가 있죠. 그 수많은 자료 중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보기 쉬운 표 데이터로 결과물을 만드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제3작업도 유형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렬 및 부분합.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보면 뭐 평균을 구해라, 그리고 데이터를 정렬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게 먼저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 뭐 합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능력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3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벗 테이블 또는 데이터 정렬과 부분합,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고, 배점은 500점 만점에 80점의 배점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작업입니다. 제4작업. 자, 제4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기본 데이터, 우리가 아까 그 제1작업에서 작업을 했던 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치적인 데이터를 그림의 형태로, 다시 말해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바로 제4작업에서 수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차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삽입을 하고, 차트에 대해서 서식을 설정을 하고, 차트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500점 만점에 10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높은 비율의 점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 제1작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파트가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는 표 서식 작성 파트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표 서식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500점 만점에 10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함수 같은 경우에는 500점 만점에 14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제1작업은 240점이고,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2, 제3, 제4작업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2작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급 필터와 표 서식이 되겠고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내가 필요한 부분만 조건을 걸러내서 추출하는 거, 그게 고급 필터고, 표 서식은 이제 자동적으로 표 스타일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표 스타일 보통은 설정해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게 바로 제2작업이 되겠고, 자,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값을 내가 구하려고 해요. 원하는 결과값을 구하려고 하고, 그 과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게 되려면 그 사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니? 라는 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목표값을 산출하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조건을 지정을 해서 하단에 있는 이 고급 필터 기능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500점 만점에 80점의 배점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작업입니다. 제3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 말 그대로 표를 회전시켰다, 표를 피벗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자, 수많은 데이터 자료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걸러내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만 추출을 해서 결론적으로 보기 좋은 형태로 걸러내는 거. 그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부분합이 되겠습니다. 부분합. 자, 부분합은 말 그대로 부분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부분의 합계. 근데 부분합이라고 해서 합계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뭐 최소값, 최대값, 개수, 다양한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분합 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거.
대해서 저와 함께 배우시게 될 거고요. 마지막 제 4작업에선 차트가 되겠습니다. 차트. 그래서 차트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데이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차트, 데이터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시험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워크시트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 설정. 자, 그 전에 우리가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읽어보고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분들은 선생님 근데 우리가 시험 유의사항 이런 거 다 일일이 봐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험장 가셔서 이 수험자 유의사항 하나하나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시험을 볼 때 조심해야겠구나. 이러한 것들은 내가 좀 주의해서 신경 써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시고 시험장에서 오해 없도록, 실수 없도록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수험자는 문제지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받겠죠. 자, 그러면 문제지를 받는 즉시 여러분들이 접수한 과목 엑셀 2016입니다. 그것과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은 시험지의 시험 과목이 동일하고 버전이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자,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버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엑셀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한글을 보고, 어떤 사람은 파워포인트 시험을 본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엑셀을 볼 수 있지만 나는 한글을 볼 수도 있고, 나는 엑셀을 보지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파워포인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감독관이 혹은 그 보조 감독관도 계시죠. 그 보조 감독관이 답안지를 잘못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부정행위로 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는 즉시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이거는 수험생의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손을 들고 감독관님 저 시험 문제지가 저는 엑셀을 시행했는데 잘못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셔서 꼭 답안지를 교체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파일명, 파일에 대한 이름은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폴더는 내 PC, 문서, ITQ의 하나의 통합 문서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어떤 유의사항이 있냐면 파일명이 수험번호 빼기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뭐로 처리된대요? 실격 처리된대요. 실격 처리. 실격 처리는 뭐예요? 빵점.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수험 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내 PC 문서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코어스 수험자용 프로그램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은 당일 이제 그 감독관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코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감독관 PC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내 PC에서 감독관에게 전송하고 그 감독관에게 전송한 파일을 기준으로 채점이 이루어져요. 자, 흐름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기적으로 저장을 해야겠죠. 주기적으로. 그죠? 그래서 답안 작성을 마치면 파일 저장을 하고 수험자용 프로그램으로 답안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해서 감독위원 PC로 답안을 전송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 정보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못 쳤어요. 아니면 파일 이름을 잘못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 전송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럴 때는 감독관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꼭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여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고요.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전송할 때는 이전에 저장한 내용이 전송되니까 이 점 유의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저장하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고 우리 새 통합 문서 눌러서 한번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 저장은 어디다 하냐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처음에 보면 여기 상단에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처음에 뜨는 게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가 뜹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얘가 뭐냐면, 자, 저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일을 한번 저장했을 때 그 위치에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덮어쓰기. 자, 그런데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자, 파일에 대한 위치 지정했나요? 아니에요. 파일에 대한 이름 지정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뜨는 거예요. 이 다른 이름 저장이라는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파일의 이름, 위치, 형식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드라이브나 뭐 다른 웹위치나 이런 게 선택될 수 있는데 내 PC, 이 PC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PC. 그 다음에 찾아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뜨면서 뭐가 뜹니까? 파일에 저장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로 들어가 주시고 ITQ 폴더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ITQ 폴더가 없으신 분들은 새 폴더 단추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새 폴더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ITQ 폴더 안에 들어가 주시고 자, 파일의 이름은 어떻게 명시를 할 거냐면 자, 일단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성함을 기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험번호 8자리, 우리는 아직 수험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임의대로 1, 2, 3, 4, 5, 6, 7, 8 임의대로 이렇게 8자리 수험번호를 기재를 하고 빼기 본인의 성함을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파일 이름을 기재를 해주고 파일 형식은 다양한 형식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그냥 기본 형식인 XL, SX, 엑셀 통합문서 형식으로 파일 형식을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파일을 처음에, 엑셀을 처음 켜서 할 거는요, 엑셀을 저장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저장을 할 때는 단축키, 컨트롤 S를 사용을 해서, 얘가 S가 세이브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 S가 세이브, 저장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상단에 있는 저장하기 아이콘 혹은 파일에서 다른 이로 저장을 눌러도 돼요. 처음 저장할 때는. 자,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이 여기 있는 저장하기 아이콘을 누르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EPC 클릭을 해서 찾아보기 누르고 여기서 우리는 문서, 자, ITQ 폴더 없으면 여기 새 폴더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ITQ 폴더 안에 따닥 더블 클릭하고 파일의 이름을 1, 2, 3, 4, 5, 6, 7, 8 빼기 본인의 성함을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하단에 보면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이제 파일 저장이 완료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명은 여러분들이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하고 답안 폴더, 내 PC, 문서, ITQ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저장을 할게요. 우리는 얘를 강의 교환에다가 제가 따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워크시트 설정이라고 제가 파일 이름을 따로 이름을 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한번 좀 내용을 볼게요. 자, 보면 자, 답안 문서는 지정된 경로 외에 다른 보조기억 장치의 저장.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가 뭐냐면 그 DVD, CD라든가 아니면 USB 드라이브, 그죠? 아니면 핸드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아니면 외장하드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됐든 우리가 원래 지정해둔 경로가 어디였어요? 내 문서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해야 됐죠. 근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메일이 됐던가 카카오톡,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반출하면 부정 처리가 돼요. 부정 처리. 한마디로 실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우리 시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ITQ 사이트에 우리 시험 문제랑 답안, 정답까지 다 공개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혀 걱정하시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에는 누가 변상해야 돼요? 수험자가 변상을 해야 돼요. 수험자가. 왜냐하면 이게 한국 생산성본부 시험게 아니에요. 다 빌린 거예요. 빌린 거기 때문에 그걸 파손한 경우에는 이제 그 망가뜨린 사람이 당연히 물어내야겠죠. 그 다음에 수험자 유의사항의 방법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수험자, 당사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꼭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문제의 조건이 MS 오피스 2016 버전이 맞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모두 완료했다라고 하면 모두 다 전송이 된지 확인하고 문제들을 제출을 하고 퇴실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파악을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일단 시험장에 첫 번째로 수험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합니다. 여러분들의 시험 번호랑 이름, 시험 보는 과목, 엑셀 2016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 자, 감독관이 시험 시작하면 시험을 시작을 하겠죠.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파일을 문서에 ITQ 폴더 안에 수시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감독위원에게 전송을 한 다음에 시험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총 4단계, 다시 말해서 제1작업에서부터 제4작업까지 총 4개의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반드시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작업 시트의 A열 같은 경우에는 열너비를 1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기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설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엑셀 2016을 다시 실행을 해주고, 일단 우리가 워크시트를 추가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제4작업까지 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4작업은 그래프 작성입니다. 그래프 작성. 자, 그래프 작성은 우리가 별도의 기능으로 수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작성은 이제 우리가 그 워크시트 추가를 안 해도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시트가 하나는 있죠. 얘 이름을 제1작업으로 바꾸고 우리가 시트 2개, 제2작업, 3작업을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은 워크시트 추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워크시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새 시트 플러스 메뉴가 보일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총 이렇게 3개의 시트가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1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엔터. 자, 시트 2를 더블 클릭을 해서 제2작업. 엔터. 시트 3을 더블 클릭을 해서 제3작업.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더블 클릭해서 수정이 잘 안된다라고 하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도 시트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시트의 열너비를
1로 바꿀 거예요. A 열너비를 1로. 그렇기 때문에 제1작업부터 제3작업까지 전부 다 모든 시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시트를 컨트롤 클릭 해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 만약에 내가 제1작업을 선택을 했다 라고 하면 키보드에 Shift 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Shift 키랑 플러스 드래그를 하는 거죠. 어디? 제3작업을. 그러면 1작업을 찍고 Shift 키를 눌러서 제3작업을 찍으면 한꺼번에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는 만약에 내가 제3작업이 선택이 돼 있다 라고 하면 반대로 Shift 키를 눌러서 제1작업을 클릭을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3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 상단에 그룹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작업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A열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래서 A열의 열너비를 1로 바꾸래요. 그렇기 때문에 A열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서 보면 열너비가 있습니다. 열너비. 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열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열너비를 1로 선택을 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A열의 열너비가 1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직 빠져나가지 말고요. 일단은 수업을 계속 들어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뭐를 해줘야 되냐면, 자, 명시되어 있는 게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굴림의 11포인트로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굴림의 11포인트,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면 A와 1 사이에 보면 여기 교차되는 지점이 보이실 거예요. 교차되는 지점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 맑은 고딕이 아니고 굴림을 선택을 해주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굴림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2작업, 3작업 아무거나 클릭을 하게 해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 단계까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예 닫아주고요. 아예 닫아주고, 자, 우리 엑셀을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파일 저장부터 먼저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을 합니다. 새 통합 문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고 다른 이유로 저장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찾아보기. 자,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하기로 했고 위치는 내 PC 문서 ITQ 폴더 안에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치를 내 PC에 들어간 문서가 있죠. 문서를 찾습니다. 문서. 아니면 여기 있는 문서 바로 클릭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ITQ 폴더 안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 이름. 뭐 아까 연습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럼 다르게 해볼까요?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 9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빼기 본인의 성함을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오피스 2016 버전 확인했고 A열의 열너비를 1로 해주고 시트 이름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제4작업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트를 새 시트 버튼 2번 눌러서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1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제3작업 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Shift로 클릭을 해서 1작업, 2작업, 3작업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고 자, A열을 선택을 합니다. A열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열너비가 있어요. 열너비. 그래서 기본적으로 8.08 얘가 기본적인 열너비인데 얘를 1로 바꿔주는 거죠. 1로.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A열의 열너비가 1로 바꿔지고 자, 시트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굴림. 글자 크기를 굴림. 그 다음에 11포인트 이렇게 해주고 바깥쪽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시트 그룹 해제 눌러도 되고요.
2작업, 3작업 아무 데나 눌러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파일에 대한 데이터 글꼴 설정까지 모두 다 완료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렇게 시험 문제를 파악을 하고 워크시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상단 제목을 작성을 하고 결제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